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2013년 6월 22일 2013년 정기기출 2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21번부터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공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무슨 공지냐고요? 자, 오늘 저희 건물에서 뭐죠? 사이렌이 울린대요. 사이렌. 무슨 사이렌? 소방 점검하러 사이렌이 울린대요. 그래서 방음막이 돼 있긴 하는데 혹시 강의 도중에 엥 하고 울리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뭐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혹시 긴장하실 것 같아서. 자, 21번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에서 사원번호의 첫 번째 문자가 쥐인 첫 번째 문자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무슨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문자가 레프트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당황하셨어요? 당황해요, 제가. 자,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왼쪽에 있죠. 마지막 문자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자가 물어보면 라이트 함수를 씁니다. 라이트 함수를. 첫 번째 문자가 물어보면 레프트 함수를 부릅니다. 그러면 중간에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거는 미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미드 함수. 레프트, 라이트, 미드. 엑셀 함수에서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접할 수 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아무튼 우리가 첫 번째 문자가 그랬으니까 레프트 함수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합계라고 했으니까 썸 함수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이라고 나왔습니다. 배열 수식이 나오면 반드시 자,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 는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 이거 다음에 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은 땡이죠. 그리고 배열 수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마지막에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땡이고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 배열 수식의 특징들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선 정답은 3, 4번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if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없을 때네요. if 함수가 없을 때, 얘는 if 함수가 있을 때의 특징입니다. 자, if 함수가 없을 때는 중간에 곱하기가 들어가요. 곱하기가. 자, if 함수가 있을 때는 쉼표가 들어갑니다. 자, if 함수가 없으면 중간에 곱하기가 들어가고, if 함수가 있으면 쉼표가 들어간다. 현재의 경우에 보니까 if 함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쉼표가 아니라 곱하기가 들어간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가 이제 실기할 때도 배열 수식은 두 문제에서 많게는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세 문제까지. 그래서 배열 수식은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함수의 사용법이 거의 99%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D 함수 있었죠. D 함수도 모두 다 동일한 형식이. 그런 것처럼 배열 수식도 거의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if가 들어가면 쉼표, if가 안 들어가면 곱하기. 자, 계산할 부분 앞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답은 쉽게 4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의 셀에 둘 이상 이런 거 그냥 식은죽 먹기죠. 식은죽. 그렇다고 식은죽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어요. 자, 컨트롤 엔터는 뭐죠? 블록 설정을 해서 동일한 영역에 동일한 데이터를.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배열 수식을. 자, 시프트 엔터는 뭐예요? 자, 잠깐 해보고 갈까요? 자, 이건 상관없어요. 좀 이따 24번 문제 풀 때 할 거니까. 자, 우리가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위로 갑니다.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또 시프트 탭을 누르면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시프트는 현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엔터를 치면 아래로, 시프트 엔터를 치면 위로,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시프트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이렇게 시프트는 현재 방향의 반대로 간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시면 C1셀에 A1 곱하기 B1이라고 계산식을 입력했을 때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으로 변경하는 VBA. 결과값, 값 하면 밸류입니다. 밸류. 자, 밸류. 자, 그러면 포뮬러 R1 C1 있는데 포뮬러 R1 C1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뭐 나중에 VBA에서 포뮬러를 쓰든 포뮬러 R1, C1을 쓰든 똑같은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4번 형태를 한번 봐볼까요? 4번 형태에서 우리가 엑셀에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맨 위에 A, B, C, D를 열머리 글이라고 그러죠. 이쪽 1, 2, 3, 4를 행머리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 뭐죠? C7. 여기를 읽으면 C 아니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A8 되는 거예요. A18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엑셀의 고급 옵션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보시면 수식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R1, C1 참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뮬러 또는 포뮬러 R1, C1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 2, 3, A, B, C, D에서 1, 2, 3으로 바뀌어버렸네요. A 어디 가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자, R은 10번째죠. C는 5번째. 그래서 여기는 R1, C1이 되겠죠. R1, C1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안 씁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방식을 쓰지만 우리 일반 엑셀 사용자들은 이따우 것들 안 써요. 이따우 것들.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VBA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경우들을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쓰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방식 뭐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포뮬러는 AB 대신에 숫자 1, 2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포뮬러 R1 방식은 이걸 쓰면은 그대로 수식 그대로 문자 입력을 할 때 씁니다. 보통 이걸 그대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자가 아닌 텍스트 형태가 아닌 값의 형식으로 넣기 위해서 밸류 형식을 쓴다는 겁니다. 밸류 속성은 기본값으로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23번에는 2번이 되겠고 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24번 엑셀에서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자, 2012년 3월 9일 31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래요. 기억나시죠? 자, 정렬을 할 때는 값, 셀색, 글꼴색, 아이콘 4가지 방법으로. 자, 그럼 한번 또 보고 가자고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을 해서 값, 셀색, 글꼴색, 셀 아이콘 이런 정렬 기준들이 있다는 거. 자, 옆에도 그림을 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건 글꼴 크기겠죠. 자, 쭉 올라가시 보시면 이렇게 값, 셀색, 글꼴, 셀 아이콘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5번 문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24번 잠깐 24번에서 우리가 정렬 방법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빈 셀은 항상 마지막으로 정렬되고 오름차순으로 하면 오류 값이 맨 뒤로 가고 물론 빈 셀보다 앞에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내림차순으로 하면 오류가 더 먼저 온다라는 사실. 자,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자, 레이블 추가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레이블이 뭐냐? 자, 우리가 라벨 그러죠. 옷 사면 뒤에 꼬리표 붙어 있는 라벨. 콩글리시인가 봐요. 원래는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그런데 우리는 라벨 그러죠. 자, 라벨이 뭐냐? 이렇게 빨간색 영어죠. 영어 계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블 추가 누르면 위에 값들이 표시됩니다. 이걸 우리는 레이블이라고 그래요. 레이블. 자, 그러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딜리트를 눌러도 지워집니다. 딜리트를 눌러도. 자, 우리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이 영어 계열이 나오는 거고 국어 계열을 선택하면 국어 계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하고 싶다. 국어, 영어, 수학을 동시에. 그러면 따로따로 해도 되겠지만 자, 레이아웃 메뉴에 데이터 레이블에 뭐 가운데 안쪽 끝에 이런 거 넣어주면 됩니다. 가운데. 자, 그러면 가운데 전부 다 들어가죠. 이렇게. 또는 자, 레이블의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동시에 지금은 하나씩만 들어가죠. 항목 계열 이름, 뭐 계열 이름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이렇게 위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 2개만 볼게요. 자, 이름하고 점수가 있네요. 이름하고 점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름하고 점수 사이에 자, 쉼표가 있어요. 홍길동 옆에 쉼표, 즉 구분기호를 쉼표로 하고 있어요. 쉼표로. 자, 그럼 나는 세미콜론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사이에 2호와 다음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죠. 또는 줄 바꾸고 싶다. 자, 이렇게 줄을 바꾸면 줄이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범례 표시가 아니라 범례 표지입니다. 범례 표지는 이 앞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앞에. 즉 이게 뭐냐? 범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범례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범례죠. 파란색 범례, 빨간색은 이게 들어가겠죠. 이런 걸 범례 표지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기본 강의할 때 데이터 표에서도 이런 범례를 넣을 건지 말 건지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블에 대한 내용들, 먼저 레이블의 내용, 계열, 항목 이름, 값 세 가지, 항목의 위치, 그 다음에 구분 기호, 범례 표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지우고 싶으면 선택을 해서 딜리트 눌러도 되고 또는 레이블에서 없음 눌러도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이 겹치지 않고 읽기 쉽도록 데이터 차트의 테이블의 위치, 레이블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위, 아래, 뭐 안쪽, 바깥쪽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계열 이름, 항목 이름, 값, 차트 이름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이상도 선택해서 세 개 중에 동시에 체크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번은 우선 틀린 거네요. 자, 여기 보면 계열 이름, 항목 이름, 값 세 가지로 구성되며 한 개 이상 선택이 가능하다. 차트 이름은 없다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은 워크시트 값에 연결되며 기본적으로는 값으로 연결됩니다. 변경될 때 그 값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자, 계열별 데이터 레이블 제거는 삭제를 원하는 계열의 데이터를 한번 클릭하여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 또 어디서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레이블에 없음을 눌러도 된다라는 거죠. 특정 계열만 없애고 싶으면 특정 계열을 선택해서 없애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깥쪽에 표시할 건지 위치들도 범례를 표지를 표시할 건지 이런 것들도 구분기호도 한 번씩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26번 부분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분합. 자, 우리가 부분합 문제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26번 부분합. 자, 먼저 부분합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이쪽을 윤곽기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윤곽기호 이쪽 부분을 윤곽기호라고 하죠. 자, 또 자,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뭐 그룹별 뭐 평균이죠. 현재는 그룹별 평균. 자,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에 들어가서 모두 제거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워집니다. 부분합의 전제 조건은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나는 부서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 그러면 부서별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렬을 부서별로 했으니까 부서별로 그룹화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사용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풀어야 되고 뭐 페이지 나누고 싶을 때 아래 요약을 풀면 아래가 아닌가 위로 요약이 들어갑니다. 위로.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토익에 대한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토익에 대한 합계. 자, 그래서 영업부에 대한 토익의 합계는 2530.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브토탈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서브토탈. 자, 부분합에서 자동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게 서브토탈입니다. 번호가 몇 번이죠? 9번. G3부터 G5까지. 자, 이 번호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아까 썸이 9번이었었죠. 1번은 A버리지, 카운트 이렇게 번호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조정을 해요. 물론 내가 수동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되지만 부분합에서는 자동으로 함수 번호에 따라서 함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하여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값을 계산한다. 맞죠? 부분합에서는. 그러나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첫 행에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되며 데이터는 그룹할 항목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항목 및 하위 항목별로 데이터 요약하며 사용자 지정 계산과 수식을 만들 수 있다. 사용자 지정은 여기서는 못 만듭니다. 사용자 지정 계산은 주로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자가 직접 수식을 만들고 여기서는 못하는 거죠.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삽입된 윤곽기호, 페이지 나누 이런 것들도 모두 제거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 다음 문제 23번 맞나요? 자, 26번까지 풀었네요. 자, 27번 문제 매크로의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작이 기록되며 내가 마우스 동작 하나하나를 모두 다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동작과 불필요한 동작까지 함께 기록이 되기 때문에 틀린 동작, 불필요한 동작을 절대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매크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녹음 중이죠. 강의 녹화 중이에요. 녹음 중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되죠. 그런 것처럼 불필요한 동작들은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뭐 이제 실제 매크로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로 기록되므로 절대 참조를 해야 할 경우 절대 참조 기록을 전환해야 된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27번 문제, 여기 매크로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홈에 가서 채우기 없음으로 놓고, 자, 매크로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보이죠? 매크로 기록. 자, 이걸 누르죠. 밑에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 참조 기록이라는 게 있네요. 자, 엑셀의 매크로는 절대 참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 참조를 해야 될 경우 상대 참조 기록을 누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은 100% 어떻게 나온다? 절대 참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가 혹시나 기록이 틀리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엑셀에는 개발 도구 메뉴가 없어요. 제 엑셀 삐꾼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삐꾼가. 엑셀 옵션에 가서 여기 보면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 클릭을 했습니다. 제 컴퓨터에도 없어졌어요? 그럼 제 컴퓨터 엑셀도 삐꾸네요? 그렇군요. 자, 여기서 엑셀 옵션에 가서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 실기시험 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틀린 거죠. 절대 참조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 참조를 해야 될 경우, 자, 상대 참조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그림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매크로에 작성된 소요 시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미리 어떤 동작, 어떤 기능을 기록할 건지 순서를 정하여 두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왜? 불필요한 동작들은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성률화 성적에 대한 변화에 따른 성률화 성적이 현재 얼마 점이죠? 성률화 성적을 봤더니 79점이네요. 자, 그런데 79점인데 50점으로 변경됐을 때, 자, 성률화 성적이 79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평균은 71점이 되는 겁니다. 71점이. 그런데 성률화가 50점이 되면 이렇게 되고 60점이 되면 이렇게 되고, 즉 성률화 성적이 변화함에 따라서 전체 평균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표에 가서 문제 28번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죠? 여기 비어 있네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도 상관없고, 자, 이 값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평균이 여기죠. 여기.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값들이 변함에 따라서 평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이 값들이 변하는 첫 번째 위에다가, 이건 원래 이제 없어요. 이거는 비워버리고, 자, 이 값은 는 해서, 자, 이거 지워버릴까요? 는 해서 이것들에 대한 평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오죠. 71점. 여기도 같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록을 잡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성률화의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변할 때는 거죠. 성률화 점수가 지금 세로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있어요. 따라서 열 방향에다가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열 방향에다가 누구의 점수? 성률화의 점수. 자, 열 방향이니까 만약에, 자, 이거 갖고 좀 이따 이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표에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역시 우리가 성률화의 점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성률화의 점수가 이렇게 변경되는, 지금은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열 방향이었었죠. 세로로. 지금은 가로 방향, 행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런 구조에서는 행 입력셀을 쓰는 거고, 이런 구조에는 열 입력셀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 확인을 눌러주면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에 있는지 열에 있는지 잘 보시고,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성률화의 성적을 포함한 수식을 작성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평균 있죠. 평균은 이 성률화의 점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식에. 자, 그리고 그 수식을 우리는 갖다가 쓴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직접 에버리지 하고 이렇게 성률화의 점수를 포함한 평균을 직접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갖다 쓰면 돼요. 자, 그런 뜻이고,
평균에 변화하는 값을 구하는 데이터표이므로 B8의 수식, 자 여기 B8의 수식은 그대로 어디다 갖다 놓는다? B11에 갖다 줘야 된다 해도 되고, 직접 수식을 작성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자 도구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메뉴를 이용한다. 어디를 블럭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여기서부터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만 잡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같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수의 변화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니까. 또 데이터표 대화 상자에서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들어와 있어요. 세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이면 열 입력셀, 아까처럼 가로 방향이면 행 입력셀에 작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 행 입력셀이 아니라 열 입력셀에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현재 열 방향이니까 열 입력셀로 작성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져올 수 없는 항목은, 자 외부 데이터,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보면은 액세스, 웹, 텍스트, 기타 원본에 보면 뭐 특별한 내용들은 못 볼 것 같고, XML 같은 경우, XML, 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통해서 외부 액세스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액세스 파일, 웹 파일, XML 파일, MS 워드 같은 것들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자, 위에다가 그림이 하나 삽입됐으니까 액세스, 웹, 텍스트, 기타 원본 중에 XML 같은 것들도 있다라는 거. 자, 시험은 무조건 100%로 어떻게 나온다고? 실기시험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30번 문제. 인원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를 보니까 배열 수식의 형태인 것 같아요. 자, 1번은 배열 수식이 아니죠. 1번은 배열 수식이 아니고 2, 3, 4번은 배열 수식인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딱히 배열 수식을 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if도 가능할 것 같아요. 카운트 if. 자, 카운트 if 계산을 해라. 어디에서? 이 범위 안에서 영업 일부가 몇 개 있는지 카운트 if 해라. 그러면 하나, 둘, 셋 개가 있네요. 세 개가. 자, 그럼 3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um 2, 3, 4번은 전부 다 배열 수식의 형태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배열 수식은 수식 형태이므로 2, 3, 4. 2, 3, 4 중에 배열 수식이라는 거죠. 좀 해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2, 3, 4가 배열 수식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 두시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열 수식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if 함수가 있을 때, 없을 때. 자, 현재는 얘는 if 함수가 없네요. if 함수가 없으니까 별표로, if 함수가 있으니까 쉼표로, if 함수가 있으니까 쉼표로. 다 맞네요.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sum if 뒤에 우리가 if 형태를 보면 if 조건 컴마 맞으면 참, 거짓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다가 0을 넣어도 돼요. 0을 이렇게 이처럼 0을 넣어도 돼요. 자, 그래서 sum 만약에 맞으면 1로 하고 틀리면 0으로 해라. 그래서 그 1인 것들만 모두 다 더하라는 겁니다. 어떤 구조냐? 자, 예를 들어서 sum과 if 함수를 이용한다. 만약에 영업 일부면 1로, 아니면 0으로죠. 그래서 얘는 1, 0, 1, 1, 0, 0, 1. 그래서 1이 몇 개? 4개인가요? 4개네요. 자, 1이 몇 개예요? 다 더하면 4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count if 함수도 한번 봐볼게요. count와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도 한번 봐볼게요. 자, 맞으면 0, 0, 틀리니까 0, 맞으면 1, 0, 0, 여기 1이네요. 1, 0, 0, 1. 자, 그러면 4개죠. 자, 그런데 sum은 일들을 더해서 하지만 count는 숫자의 개수를 세버려요. 숫자의 개수를. 숫자의 개수에서 1만 세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세버려요. 숫자들만. 만약에 여기서 한글로 뭐 가 이렇게 했다면 괜찮아요. count가 숫자만 세기 때문에. 따라서 count에는 뒤에 0도 숫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0까지 세서 4가 아니라 전체 숫자를 다 카운트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썸도 이런 형태로 뒤에 0, 0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썸도 이렇게 써도 맞아요. 그러나 카운트는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카운트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실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만 쓰세요. 0을 쓰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0도 카운트하게 된다. 따라서가 아니라 따라서. 자, 따라서
반드시 카운트 함수는 뒤에 컴마 0을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4번이 배열 수식 중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넛 구멍 크기에 대한 설명. 도넛 구멍 크기도 2012년 3월 9일 22번 문제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 전 문제 23년인데 20년 아니라. 자, 여기도 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2013년 문제인데 2012년 문제라고 1번 문제 여기서 2013년 3월인데 2012년 3월이라고 그랬네요. 자, 이전 문제들이 응용이 돼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넛의 크기는 자, 도넛 크기는 10에서부터 9%까지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도넛 구멍 크기에서 조절을 합니다. 3번 문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죠. 도넛 구멍은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구멍 크기에서 10에서부터 90%까지. 자, 첫째 조각은 0부터 360까지. 쪼개진 도넛은 자, 400%까지 했었죠. 자, 32번 메모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메모 문제도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Shift F2번을 누르면 단축키가 있다고는 하네요. 자, 메모의 단축키는 Shift F2번. 자, 그리고 메모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있네요. 자, 검토해 보시면 메모 그룹에 새 메모, 삭제, 이전, 다음, 모두 표시. 자, 이렇게 메모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메모. 자, 한방 합격이라고 써 있네요. 자, 한방 합격을 위하여 화이팅! 띵띵띵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메모는 빈셀에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메모는 빈셀에 가능해요. 자, 삭제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메모 삭제할 수도 있고, 숨기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표시할 수도 있고, 빨간색 위에 나타나죠. 자, 그리고 메모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윗줄은 빈셀에는 삽입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를 이렇게 써놓고 메모가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죠. 자, 모두 숨기기 할 수도 있고 모두 표시할 수도 있고, 자, 삭제, 편집,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을 이용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등이 이동된다. 메모를 제외한 것들이 내용이 이동된대요. 그럼 메모는 이동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메모 이동됐죠? 아까 봤죠? 분명히. 자, 그리고 한 시트에 여러 개의 메모가 있으면 이전 다음을 통해서 메모를 탐색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자, 메모는 원래 이렇게 내용이 인쇄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메모의 내용까지도 그대로 인쇄를 하고 싶으면 시트에 가서 메모, 자, 현재는 없음이죠. 그러면 시트 끝 아니면 시트에 표시된 그대로 이렇게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의 시트, 반복할 행, 반복할 열, 눈금선, 행렬 머리글, 뭐 행렬 이 페이지 순서 이런 것들 시험에 다 잘 나오니까 꼭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론 강의에서 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 문제는 그래서 2번이 되고, 33번 문제도 페이지 설정 내용이네요. 페이지 설정. 페이지 레이아웃 및 인쇄 관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페이지 여백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자, 그럼 여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자, 여기 여백 표시라고 있습니다. 여백을 표시하면 여백이 보여요. 이때 여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백을 늘리고 줄이고, 자, 이 사이 봐보세요.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이가 늘어났죠. 다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 사이를 이렇게 줄이면, 자, 여기서도 줄여집니다. 즉,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여백을 조절할 수 있다. 단 너비만 조절이 가능하다. 너비만. 행에 대한 높이는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리 보기에서 너비는 조절할 수 있지만 높이는 조절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특별한 여백을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여백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탭에서, 자, 페이지 탭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탭에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거죠.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보기 탭에 통합 문서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머리글 바닥글.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걸 봤었어요. 자, 보기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 여기까지가 1페이지고 여기까지가 2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를 미리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페이지가 나눈 경우에는 페이지 나누기를 원래대로 뭐 지난번에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면 기본으로. 자, 그런데 머리글 바닥글을 편집을 하려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글 편집, 바닥글 편집, 짝수 홀수를 다르게도 설정할 수 있고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 자, 기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글 편집에서 글꼴, 여기는 현재 페이지, 뿔뿔이 전체 페이지죠. 날짜, 시간, 뭐 폴더, 파일 시트 이름, 파일 이름, 시트, 뭐 그림 삽입 이런 것들 각각.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누어진 구역에 미리 한다는 거.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편집은 어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페이지 설정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나누기 삽입은 선택 영역의 위쪽과 왼쪽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에 현재가 있기 때문에 위쪽과 왼쪽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나누기도 위쪽과 왼쪽으로 페이지 나누기가 된다는 거. 그 다음 문제, 자, 머리글 바닥글 내용입니다. 여기는 34번 엑셀 화면 제어에 대한 설명이다. 자, 숨겨진 통합 문서를 보려면, 자, 숨겨진 통합 문서, 예를 들어서 CT에 대한 맨 밑에 있죠. CT를 숨기기. 그러면 숨겨져요. 화면에서 안 보이죠. 자, 그럼 보기에서 자, 숨겨진 창들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시트를 이렇게 숨기게 하니까, 자, 여기서는 숨기기 취소가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숨기기 취소를 해주시고, 자, 여기 놓고 숨기기를 누르면 여기서 숨기기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숨기기 취소를 할 수 있고, 틀 고정에 의해 분할된 왼쪽, 위쪽 부분은 인셋이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자, 틀 고정은 뭐예요? 틀 고정. 행과 데이터가 많을 때 틀 고정을 해주는 거죠. 틀 고정. 자, 틀 고정이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틀 고정. 자, 첫 행, 첫 열. 이렇게. 자, 이렇게 뭐 위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자 할 때. 자, 이 부분은 반복할 행, 반복할 열과 상관없고,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은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 고정과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은 상관이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텔리 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텔리 마우스. 자,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한번 당기면 어떻게 돼요? 축소가 됩니다. 다시 휠을 늘리면 확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화면을 늘리고 줄이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자, 그런데 엑셀 옵션에서 보시면 고급에서 인텔리 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텔리 마우스 화면 확대 축소. 자,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서도 화면 축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크롤을 뭐 필요할 때 화면을 내리려고 스크롤을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확대 축소돼 버리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확대 배열은 선택된 시트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틀린 거는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이. 자, 35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발령 부서 여기 있습니다. C2에서 11까지. 자, C2에서부터 C11까지 부서를 발령하려고 그래요. 황현아, 김지선 발령 부서를 내려고 하는데, 부서명이 다음과 같은 데이터 E2에서부터 E4의 데이터 값을 번호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번호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반복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얘는 1번이니까 기획팀, 2번이니까 재무팀, 3번이니까 총무팀, 4번은 다시 기획팀, 5번은 이렇게. 자, 번호가 다시 누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누적이 아니라 반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에서 인덱스는 행, 범위, 행열 또는 범위, 행, 범위, 열 이런 세 가지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범위가 나와 있어요. 범위. E2에서부터 E4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1, 얘는 2, 얘는 3, 4, 5, 6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복을 하기 위해서 모드 함수를 주어진 것 같아요. 모드 함수. 자, 그러면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A2, 3, 3개죠? 3개니까 3으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누어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으로 나누면 이렇게 아니라 나머지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가. 자, 1은 나머지가 얼마예요? 자,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3으로 나누면 2, 0. 그 다음에 1, 2, 0. 나머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1, 2, 0, 1, 2, 0. 자, 그런데 1, 2, 3인데 왜 0 나오냐 이거죠. 3인데. 3이 나와야 돼요. 1, 2, 3, 1, 2,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0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0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모두 A2-1. 그러면 A2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예를 들어서 먼저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게요. 0, 1, 2, 0, 1, 2, 0, 1, 2, 0 이렇게 나오겠죠. 뺐으니까 하나씩. 자, 그리고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0, 1, 2, 0, 1, 2, 0, 1, 2, 0 이렇게 나오겠죠. 빼고 하나를 빼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셨더니 얘하고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을 하면 1, 2, 3,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를 빼고 다시 더해주는 의미로 1, 2, 3을 반복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인덱스와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순서를 반복을 해봤습니다. 자, 36번 문제. 셀 스타일에 대한 설명이다. 자, 셀 스타일도 뭐 2007 버전 이후에 처음 나오는 문제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홈에 가서 셀 스타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셀 스타일. 셀 스타일을 클릭을 해서 표준의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볼게요. 그런데 삭제가 안 돼요. 나머지는 삭제가 돼요. 여기도 이렇게 삭제가 되죠. 수정도 가능하고 중복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새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또는 자, 스타일 병합,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것들끼리 병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셀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다. 여기 삭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은 글꼴과 크기 형식, 셀 테두리 및 음영 등의 서식 특성이 정의된 집합이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 셀 스타일 클릭을 해보면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타일 이름은 사용자가 만들어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든 셀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엑셀 통합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셀 스타일을 삭제하면 해당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던 영역의 스타일이 표준 셀로 기억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틀린 게 뭐냐? 자, 여기 4번에 보면 셀 스타일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진하게를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 진하게 스타일을 삭제해 버리면 다시 어떻게 된다? 기본형으로 넘어간다. 표준형으로. 그래서 표준형은 삭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든 셀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모든 엑셀 통합 문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재 문서에만. 자, 현재 엑셀 통합 문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 셀 스타일은 현재 모든이 아니라 현재 통합 문서에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37번 첫 번째 시트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시트를 말하는 겁니다. 시트 1. 첫 번째 시트 뒤에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dd가 추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트 뒤에 애프터 뭐뭐 뒤에죠. 첫 번째 시트 앞에는 before 그런 말입니다. 얘가 추가의 의미니까. 따라서 뒤에 그랬죠. 우리는 뒤에니까 left right의 개념이 아니라 after before 이 형태로 애프터가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아래의 서브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 서브 프로시저. 여기가 프로시저 명이에요. 테스트. 자, 테스트, 단가, 수량, 이름. 자, 이 테스트를 호출하려고 그래요. 호출. 자, 그래서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시저명. 프로시저명이 뭐였었죠? 아까 테스트였었죠. 테스트. 여기 테스트. 자, 그리고 인수값. 문제에서 인수값은 단가, 수량, 이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단가, 수량, 이름. 즉 프로시저명 뒤에 인수, 여기에 필요한 인수가 3개가니까 3개가 나오는 겁니다. 대신 이제 콜 명령을 통해서도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콜 명령을. 그럴 때는 프로시저명 뒤에 가로를 열고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콜 명령이 없을 때는 프로시저명만 쓰면 되는 거고 콜 명령이 있을 때는 프로시저명 뒤에 가로를 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디민이네요. 디민. 자,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 조건은 여기에 있고.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정의를 해놨죠. 전체 범위. 자, 그리고 계산 열번호. 아까 두 번째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면 키에 대한 거네요. 조건 범위는 아까 여기였었죠. 몸무게가 60 이상.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키가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키가 제일 작은 놈. 누구예요? 165. 162가 원래는 제일 작은데 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165가 가장 작은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통합문서의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 자, 통합문서의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0번 문제. 자, 40번 문제에는 차트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텍스트를 회전도 해봤어요. 회전도. 자, 그리고 그림. 우리 실기 교재입니다. 그림도 넣어봤습니다. 자, 얘를 엑셀로 저장한 경우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클릭을 해서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웹페이지 형식으로. 자, 경로는 C 밑에 OA 폴더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현재 OA 폴더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데 웹페이지 형식으로 자, 전체를 저장할 수도 있고 현재 시트만 저장할 수도 있어요. 현재 시트만. 근데 전체 형태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OA 폴더에 갔더니 엑셀로 저장돼 버렸나 봐요. 엑셀로. 다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매크로로 저장돼 버렸어. 다시. 자,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부 형식이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 있대요. 웹페이지 형식이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형태를 버리고 유지하면서 기능을 생략하고 하려면 얘를 눌러라. 예 할게요. 자, 예.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자, 우리가 다른 데다 저장했나요? 이제 들어왔네요. 자, 이게 웹페이지 형식이에요. 얘는 엑셀 파일이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인터넷 모양 있죠? 웹페이지 형식. 그리고 폴더가 하나 생겼네요. 자, 아까는 우리가 그냥 엑셀 파일로 저장해버린 상태고 자, 폴더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 자, 맨 마지막 시트에 우리가 넣어놨던 뭐 그림들이 여기 있나요? 자, 우리 책 교재에 있었죠? 자, 이런 그림들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로 저장된 웹페이지 형태로 저장된 파일.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오네요. 인터넷으로. 근데 얘는 글자가 안 잡아져요. 엑셀에서는 회전이 되는데 얘는 회전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이걸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자, 웹페이지를 안 닫아서 안 지워지나요? 자, 아무튼 자, 좀 이따 이름을 바꿔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서 자, 데이터 막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데이터 막대.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도 한번 넣어볼까요? 색조도 같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이번에는 아이콘 그룹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아이콘 그룹. 자, 얘를 다시 자, 웹페이지 형태로 다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이름은 그냥 울랄라라고 할까요? 울랄라. 아니, 한방합격이라고 하자고요. 한방합격. 자, 웹페이지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해봤습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제 자, 이렇게 한방합격 폴더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한방합격 웹페이지 형식의 문서도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보면 자, 뭐가 안 돼요? 아까 아이콘이라든가 막대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아이콘이라든가 막대 같은 것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자, 조건부 서식 중 막대와 아이콘은 지원하지 않는다. 자, 회전된 텍스트도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 또 배경 질감 그래픽과 같은 파일들은 하위 폴더에 저장된다. 일부 시트만 선택하여 저장할 수 없다. 일부 시트만도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전체 형태, 그 다음에 시트 형태로도. 자, 그리고 배경 질감 그래픽과 같은 파일은 점 파일스 형태로 저장이 된다. 또 그리고 조건부에서는 막대라든가 아이콘. 자, 조건부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자, 색조는 되는데 막대나 아이콘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 형식 이런 문제들도 처음 나오는 문제 같아요. 처음 나오는 문제. 특히 조건부에서 이런 것들 자,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하면 이런 것들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뭐
셀 스타일에 관한 문제들도 2007 버전 이후에 처음 나오는 문제들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 2013년 정기기출 2회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액세스 문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